오랜만에 작업실에 들으니까 좋은데요.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아시겠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집에 많이 거주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도 되게 조용하고 사람을 많이 안 만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사회와 소셜라이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없어서 참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런 대로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집과 작업실만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그게 거기서 오는 또 재미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심심하게 사는 게 오히려 바쁘게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요새는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내가 어떤 전시나에 맞춰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의 기획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 가서 작업을 의뢰를 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저 혼자서 하는 작업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많아지고 내 범위 안에, 내 손 안의 범위 안에서 작은 스케일의 어떤 하나의 작업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좀 나한테는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내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으니까. 선생님 보통 작업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무슨 뭐 책이나 뭐 영화 본 거 그런 거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 미술가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그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예요. 무언가 하나의 장면을 보고 나면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러한 잔상이 많이 남아서 계속 그걸 떠올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아마 이미지에 대해서도 민감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될 때 그 이미지로 인해서 상상을 계속 연달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책을 읽다가 상상을 떠올리게 되고 길을 걷다가 어떤 하나의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장면을 보고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하나의 장면을 딱 떠올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내러티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장면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장면이 아름답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종의 하나의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떠올리는 질문이 항상 생기는데 그렇다면? 라는 거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 왜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되면 얼마나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작업을 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번에 얘기하셨을 때 선생님이 이제 서양 미술을 보고 그들은 왜 그렇게 했었을까? 그런 고민 많이 하신다고. 그 선생님 작품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작품이 왜 재밌어야 될까요? 글쎄요, 재밌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예를 들면 주관적이니까 어떤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재밌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재미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자라올 때는 항상 당연히 모든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될 텐데 특히 20대, 30대에 겪었던 그 일들이 상당히 많은 나의 인생의 생각과 내 태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미라는 걸 느낄 수 없는 20대, 30대를 한국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재미있는 삶이 있을 거라는 걸로 계속 생각을 바꿨던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강박적으로 재밌는 거를 찾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세대는 사실은 서양의 미술 혹은 서양의 그 문화에 대해서 빚진 게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다 수입해서 받아들였고 그거를 통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자발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는 서양 거를 하나의 스탠다드로 삼고 그걸 가지고 내가 변화를 겪었단 말이죠. 액트를 하는 게 아니라 리액트하는 그 반응을 하는 거에 아주 능숙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나도 나이가 먹고 보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말하는 내가 주인공으로서의 I act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것으로 이제 변화가 오고 있는 거죠. 남의 것을 본 다음에 재미를 찾는 게 아니라 나가 정말 스스로 재밌는 걸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선생님, 저희가 이런 이 선생님 작업에 앉아 있으니까는 이 작업분들이 다 선생님 그 퍼포밍 아트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조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어떤 작업들이었는지. 사실은 여기 있던 작업들은 그 원래는 실제에 제 관심이 있는 보통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을 만나는 일과 미술이랑은 연관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실제 사람들을 작품에 끌어들여서 뭐 일종의 일상의 그 부조리한 거 아니면은 불평등한 정치적인 상황 아니면 어떤 나라의 작가들은 뭐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퍼포먼스에 들어왔는데 미술가들은 그걸 인해서 점점 자기가 작품이 더 완성이 되고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미술가로서도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술가가 지적하고자 하는 개선된, 임프루브된 어떤 하나의 뉴 월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실제로 미술계 안에서 그 미술가가 했던 게 정말로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을 이용한 것 같은 일들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형을 만들고 이 인형을 통해서 일종의 간접적으로 뭔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문학으로 치면 다큐멘터리를 찍는 게 아니고 소설을 쓰는 거죠. 소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실 이게 일단 픽셔널한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그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인형들을 만들게 된 거죠. 선생님,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코로나 뭐로 인해서 이제 격리 생활을 쭉 해왔는데 얼추 한 6개월이 돼가잖아요. 전에 생활했던 거하고는 많이 생활에 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미술하는 작가 선생님으로서 앞으로 미술계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요즘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해서 새롭게 사람들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에 새로운 기준점을 찾고자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미술이라는 거가 지금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쉽게 우리가 미술 작품을 바라보고 미술관을 방문하고 갤러리를 했던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 상황이 되니까 다시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술을 왜 보고 있는 건가? 그 미술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것인가? 미술은 과연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했는데 미래는 아마도 이런 일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미술가들은 훨씬 더 작업실과 생산하는 데 몰두하게 되고 이게 여러 사람이 교류를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결국은 자기 혼자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 미술이 가졌던 딱 한 사람의 미술가에 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즉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육체적인 범위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 거. 그거가 더 강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걸 사람들이 더 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한 개인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절이 되지 않을까.